안녕하세요. 조로바입니다. 오늘은 서각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각은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면서도 실제 결과물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서각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필요한 도구는 뭔지, 재료는 뭔지,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지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각으로 어떤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결과물들을 제가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죠. 슬라이드 잘 보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서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치가 필요하겠죠. 서각에 사용하는 망치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좀 자기 손에 맞는, 체력에 맞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망치를 한두 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서각도가 필요합니다. 다 이제 끌 형태인데요. 이렇게 넓은 거, 점차 그 좁은 거, 이제 여러 개의 그런 서각도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서각도는 인터넷에 보시면 세트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몇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죠. 이런 칼은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좀 더 튼튼하게 활용도가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구입하는 서각도 세트만 해도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칼은 글자를 오려낼 때 사용하는 칼이고 이런 칼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다듬고 바닥을 평평하게 하거나 무늬를 넣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 끌이죠. 그러니까 이건 서각도 세트로 끌과 이런 그 서각도를 다 한꺼번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끌도 필요한데요. 역시 세트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세모꼴에 홈을 파는 거, 동그란 홈을 파는 거, 이런 이제 환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각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세트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 이 스테인은 나무에 채색을 하고 채색한 뒤에 이 라카 스프레이. 저는 스프레이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라카 스프레이를 사용합니다만 붓으로 칠하는 라카를 사용해도 됩니다. 라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서각에서는 빠른 속도로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도료이기 때문에 라카를 사용하는데요. 라카를 사용하면 이제 다른 물감이 묻어도 닦아낼 수 있고 보존을 하는데 용이하죠. 그리고 이 붓들은 글씨를 파낸 다음에 글씨를 채색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물감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합니다. 꼭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먹물을 사용해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염료를 사용해서 채색을 하거나 모양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감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망치와 서각도 세트, 끌과 칼이죠. 이런 환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채색을 하기 위한 스테인이라는 것은 나무를 보호하면서 나무에 무늬를 살리면서 색을 넣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색을 낸 다음에 바깥쪽에
니스 같은 것과 비슷한 용도죠. 이 라카는 투명하게 그 나무를 보호하고 다른 물감이라든가 이런 이물질로부터 서각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나중에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각 작품을 작업하기 위한 작업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얹어놓은 작업대인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적당한 그 판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대를 만들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보고 계신데, 이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상당히 두툼한데요. 저는 스투를 만들 소나무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씨를 서각할 텐데요. 서각해서 스툴로 그냥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나무는 이렇게 꼭 서각용 나무는 두꺼울 필요가 없고 30mm, 그러니까 3cm 정도 두께면 두께는 충분하다고 보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할 때 그 사이즈가 크거나 용도가 특별한 경우에는 뭐 두꺼워도 상관없고 얇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제 서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재료는 이 서고입니다. 글씨나 그림이 있어야 새길 수 있겠죠. 이렇게 서고는 직접 써도 좋고, 아니면 그 프린트해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씨나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자료를 서고라고 합니다. 이제 적당한 크기로 서고를 잘라서 서각할 나무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서고를 나무에 붙일 때 사용하는 풀은 그냥 우리가 문방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딱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풀들은 접착력이 좀 약한데요. 이 딱풀로 붙이면 단단하게 붙어서 작업하기에 쉽습니다. 빨리 마르고. 풀칠을 해서 나무판에다가 단단히 접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단단히 나무판에 접착을 시키고 건조를 시켜야 돼요. 바짝 마르지 않으면 종이가 밀려서 말끔한 그런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서각에 필요한 나무는 모든 나무에 서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가장 무른 오동나무에서부터 단단한 느티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나무는 서각이 가능하다. 다만 초보자들은 단단한 나무는 칼질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나무나 오동나무는 너무 물러서 좋지 않습니다. 소나무나 아니면 피나무 정도, 전나무, 소나무 종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각용 나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무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주변에서 뭐 나무를 구해도 좋지만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 가장 편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나무판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소나무나 피나무 같은 좀 재질이 무른 나무를 사용하면은 작업하기가 쉽고, 단단한 나무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라든가 보존의 장점 같은 게 있지만 작업할 때는 좀 힘들죠. 어떤 나무를 사용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점차 작업을 하시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서고를 나무판에 붙였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칼질을 하기 전 단계의 준비는 다 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1시간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칼질을 하면 좋습니다. 바로 붙인 뒤에 칼질을 하면 이 칼날에 종이가 밀려서 말끔하게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서각을 하실 때 작업 순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나무판은 아무 채색이 되지 않은 최초의 나무판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곧바로 서고를 붙이고 글씨를 새기는데요. 이렇게 한 뒤에 글씨를 새긴 뒤에 스테인을 바르고 글씨에 채색을 한 다음에 락카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도 보셨지만은 그림을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지금 이거는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을 제가 서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나무의 경우는 지금 스테인을 발라서 채색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런 나무하고 다르죠. 이렇게 채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채색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 그림을 새겨서 여기다가 페인팅을 하지 않습니까? 물감으로 그림을 다 그려서 그림이 완성됐는데 나무를 채색을 하려면 이제 그림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을 하기 전에 나무에 채색을 하고 말린 다음에 락카를 뿌려가지고 이 나무 자체를 보호를 해 놓은 다음에 이 테두리 안에 그림을 새기고 페인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페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림 위에다가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 전체 나무와 그림이 다 보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업 순서가 반드시 나무를 먼저 채색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씨를 새기는 경우에도 미리 나무에 채색을 하고 락카를 뿌린 다음에 서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양각을 하는 경우에는 채색을 했더라도 다 파내게 되죠. 원하는 자기의 원하는 모양대로 파내게 되면 채색한 부분이 다시 떨어져 나가니까 다시 그 부분에 색칠을 하든지 스테인을 먹이든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이렇게 해야 그림을 다 작업하고 나면 테두리가 남죠. 이 테두리가 이 나무의 모양의 테두리가 남아야 이제 그림이 멋있는 액자 같은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 나무는 고흐의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그림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바탕나무에다가 채색을 한 다음에 락카를 칠하고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로 그 위에다가 이런 그림 속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 나무 가지를 양각으로 나무 가지를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파내죠. 파내고 이제 이 양각된 부분에 원화와 같은 그런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그림을 액자에 담은 것 같은 그런 그림 서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서고는 직접 자기가 그린 그림을 사용해도 좋고 또 저작권 문제가 없는 그런 그림들을 프린터로 출력해서 서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늘 천자는 음각으로 새겨보겠습니다. 음각이라는 것은 이 글자 자체를 파내는 거죠. 그걸 음각이라고 합니다. 음각은 글자 자체를 파내야 되니까 칼을 글자 바깥쪽으로 기울이고 된 다음에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서 이 글자 모양을 파내는 겁니다.
이 칼날의 깊이라든가 각도는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을 해 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칼을 대고 깊이, 칼을 더 깊이 넣고 싶을 때는 진행하는 방향으로 칼을 이렇게 숙이고, 반대로 좀 더 얇게 파고 싶을 때는 이렇게 칼을 수직으로 세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모양에 따라서 칼질을 해 나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되겠지만 별것 아닙니다. 떨어져 나가는 모양이 보이죠? 그런 식으로 글자 전체를 파내게 됩니다. 칼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운데 부분이 잘 안 떨어지죠? 이런 부분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글자 내부가 매끈하게 골짜기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더 칼을 집어넣어서 수정을 합니다. 글자가 넓은 부분은 칼질을 한 번만에 바닥까지 칼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을 칼질해 놓은 다음에 안쪽에서 수정해서 이렇게 파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글자 모양이 드러나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실제로 제가 작업할 때 하는 그 작업 내용을 그대로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나무가 모르고 칼이 깊이 들어가면 한 번만에 이렇게 칼질을 하면은 그대로 골짜기 어디서 떨어져 나오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손질을 해줘야 되는 그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매끈하게 떨어져 나왔죠.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이런 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섬세한 글씨들은 음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음각을 사용할 건지 양각을 사용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글씨들을 작업해 보면서 자신의 뭐 취향 문제도 있고 그렇게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늘 천자가 음각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부를 뭐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훨씬 더 섬세하게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에 이 종이에 그 물을 발라서 뜯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서각이 완성된 거죠. 뜯어내면 글자만 남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테인을 칠하고 원하시는 그 색깔로 글자에 채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라카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음각으로 서각하시는 작업은 이제 완료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 천자에 대한 음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양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려냅니다. 이렇게 하면 글자가 살아나죠. 그런 다음에 안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파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글자가 드러났죠.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끌을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양각은 글자를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뭐 네모나게 파내도 좋고 곡선으로 파내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의 그 어떤 계획에 따라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끌을 사용해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그
모양을 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평하게 파내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울퉁불퉁한 모양을 만든다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감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끌을 사용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파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모양으로 판에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좋아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끌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죠. 이 넓은 부분을 작업할 때는 좀 더 넓은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혹은 이런 환도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굴곡진 그 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내는 깊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얕게 파내도 좋고 깊게 파내도 좋은데, 그 역시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어떤 모양으로 보이게 만들 것인지 하는 계획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양각으로 했을 때 이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 이렇게 양각으로 글자가 완전히 드러났죠. 이 상태에서 이 바닥면을 어떤 모양으로 다듬을 건지는 여러분들의 그런 구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종류의 끌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무늬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환도를 사용해서 곡선면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양을 다 냈으면 물을 발라서 종이를 제거하고 이 나무판에 채색을 한 다음에 글자에 그 색을 입히는 겁니다. 흰색으로 하든 붉은색으로 하든 검은색으로 하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런 채색을 하는 데는 저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합니다. 나무에 채색을 할 때는 스테인을 사용한다는 거 들으셨죠? 이렇게 해서 제가 서각하는 방법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서각은 음각과 양각이 있다는 거, 작업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도구는 끌과 망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무는 소나무에서부터 느티나무, 박달나무, 뭐 온갖 종류의 나무가 다 가능하다, 그런 것이고, 나무는 여러분들이 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소나무나 피나무 같은 무른 나무가 작업하기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채색을 할 때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카 스프레이를 뿌려서 보호하는 조치를 하면은 이제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기술에 달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가운데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서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